자, 이런 가운데 계엄과 또 연관이 없지 않습니다. 계엄 논란과 어제 있었던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른바 이 충암파를 하나회 여러분 기억하시죠? 과거 군사정권 시절 하나회에 빗대기도 했습니다. 그 이야기도 잠시 들어보시죠. 김용현 후보자 관계 있는 사람들 승승장구 이제 하나의 계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. 이 정도면 제2의 하나회입니다. 충암파가 영연파로 확대되었죠. 하도 인사에 개입해서 국방장관 위에 국방상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? 윤석열 정권은 전두환 군부의 하나회처럼 김용현의 3대 군벌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. 그 유명한 충암파 64 38기 전성시대 수방사파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. 우리 군 장성이 400명 가까이 있습니다. 그중에 4명을 가지고 충암파는 이 자체가 군의 분열을 이렇게 조장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. 김용현 후보자는요,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등학교 1년 선배입니다. 바로 이 부분, 민주당은 그래서 군 내부에 충암파 파벌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이 부분을 지금 집중 공격하고 있는 건데 김 후보자는요, 군 장성 약 400명 가운데 이른바 충암파는 불과 4명밖에 없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. 하지만 야당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, 이런 입장을 보이기도 있는데 어떻습니까? 어떤 게 사실입니까? 지금 아까 말씀하신 무언가 지금 윤석열 정권을 향해 색깔 입히기, 계엄 준비설과 맥을 달리하지 않는 것 같아요. 같은 선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 12.12 쿠데타를 다룬 영화를 보면 그 이른바 이 군사 정변을 꾀하는데 필요한 장성들이 얼마나 많은가가 잘 묘사가 돼 있습니다. 이 4명의 장성만 모이면 대한민국이 5,200만 국민이 사는 대한민국이 쿠데타가 가능한 나라입니까? 그리고 전 국민이 휴대전화를 들고 그 촬영하는 시대에 이 군부대가 함부로 움직일 수 있는 나라입니까? 저는 그 발상 자체가 너무 특이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또 한 가지는 충암파라는 말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. 지금 군대 내에 이 별을 달고 있는 장성급 중에 특정 고등학교 출신 중에 5명을 배출한 고등학교도 있고 4명을 배출한 고교도 있고 3명, 2명을 배출한 고교가 많습니다. 이들은 서로 견제하고 서로 잘하기 경쟁을 통해서 장성도 진급하고 더 승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. 그런데 그중에 특정 학교, 대통령과 동문이라는 이유로 낙인을 찍어서 이 사람들이 지금 군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거 아니냐. 만약 그런 것이 사실이라면 국회 내에서 인사청문 과정 또는 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될 문제 아닙니까? 네. 그런데 지나치게 이 프레임 씌우기에 좀 몰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,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. 충암파 프레임 씌우기 아니냐. 이것도 뭔가 군사 정권 시절에 좋지 않았던 기억들을 다시 끄집어내려는 의도로 보인다,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저는 충암파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. 그래요? 그냥 어쨌든 간에 충암고등학교 출신들이 어쨌든 과거와 달리 군 장성으로 요직에 가 있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우리가 원래 군에서 주류와 비주류가 어쩔 수 없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? 그런데 충암고등학교 출신들이 갑자기 이렇게 요직에 가 있는 배경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. 많은 국민들이나 야당의 지지자들은 대통령께서 나오신 고등학교 동문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냐라고 합리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고 보고요. 말씀하셨지만 이 박선원 의원이 어쨌든 간에 의혹 제기를 했잖아요. 어쨌든 한남동 공간에 방첩, 수방, 특정 사령관이 모였냐 안 모였냐 물어봤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원래 우리 서울의 봄 영화도 보면은 처음부터 막 20명, 30명 모이는 거 아닙니다. 그리고 처음에는 소수 정예로 모여서 아이디어 차원인데 또 상황이 돌발 상황이 발동이 되면은 그때 갑자기 또 일어날 수도 있는데 저는 일어나지 않을 거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생산적인가, 이런 생각도 듭니다. 마지막 말은 갑자기 방향 전환이 돼서 예, 알겠습니다.